여름철 불청객 식중독 온열 질환입니다. 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상계백병원 가정의학과의 박현아 교수입니다. 드디어 8월입니다. 네. 6월, 7월까지는 더워도 잘 견디시다가 이제 8월이 되면은요. 막바지 더위에 지쳐가지고 더 이상은 못 견뎌서 병원에 오시는 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8월에는 솔직히 잠깐 1시간만 밖에 나갔다 와도 진이 빠지지 않아요? 진은 빠지는데 살은 안 빠진다? 진짜 미안해요. 원래 진 빠지면 살 빠지기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 낮아진 여름의 체력을 더욱 소진시키는 질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식중독과 온열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질환을 피해서 어떻게 8월을 건강하게 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식중독입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식중독은요. 유해 물질이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세균도 있을 수 있고 바이러스 있을 수 있고 독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들어온 세균, 바이러스, 독소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 바로 식중독인데요. 네. 대표적인 증상은 토, 사, 광, 난입니다. 맞아요. 미식거리고 토하고 설사하고 배 아프고 심하면 열도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2, 3일 잘 쉬고 수분을 보충해 주면은요. 저절로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이거는 젊고 건강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렇죠. 소아, 노약자, 만성질환이 있는데 잘 관리되지 않는 분들은 2, 3일 설사하시고 못 드시게 되면요. 체력이 아주 급격하게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면역력도 확 떨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대로 낫지 않고 합병증이 생기고 다른 질병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자, 식중독으로 장염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잘 회복되지 않고 그다음에 식욕부진이 생기고 소화불량이 생기고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올라가서 먹기만 하면 설사를 해서 화장실을 가면 당연히 체중이 빠집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여름. 바로 지금 여름입니다. 네. 자료 하나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 자료예요. 식중독에 걸렸다고 신고된 사람이 작년 한 해 동안 8,500명이나 됩니다. 이 중에서 반 이상이 4,300명이 이 자료 화면에 붉은 색깔로 표시된 요 분들인데요. 요 분들이 그러니까 반 넘는 수가 바로 요때, 그러니까 6월부터 9월까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9월에도 꽤 많군요. 네, 그리고 요즘에 봄이랑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이 좀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10월은 돼야 환자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김지선 씨, 네. 식중독하면 어떤 음식을 가장 조심해야 할 것 같으십니까? 아무래도 날거 다닐까 싶어요. 뭐 해산물이나 아니면은 뭐 육회, 네. 생고기 날건 먹으면은 이제 식중독에 그럴 수 좀 있네요. 취약하지 않을까. 주로 이제 걱정하시는 게 단백질 식품인 해산물이라던가 생선이라던가 아니면 고기 이런 거 맞아요. 걱정하시는데요. 네네네. 이 여름철에 가장 많은 식중독의 원인균은 바로 병원성 대장균이고요. 병원성 대장균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되는 식품은 바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채소입니다. 자, 2020년 기준으로는요. 50% 정도가 채소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의외네요. 아니 이건 배신인데요? 채소를 먹고서 식중독에 제일 많이 걸렸다고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예. 당연히 고기나 어패류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이름이 대장균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동물의 대장에 관련돼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채소가 원인이 되느냐면요. 네. 물론 동물의 대장에 이 대장균이 많이 사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축들이 배변을 하잖아요. 네. 그럼 요거를 퇴비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 또 이 배변한 것 자체가 토양을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키고 난 다음에 바로 거기에서 자란 채소가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은 병원성 대장균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염된 퇴비로 인해서 채소가 오염된다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채소라는 게 우리가 항상 건강한 식품이잖아요. 몸에 그렇죠. 좋은 식품이죠. 흙이 붙어 있으면 그래도 좀 열심히 씻는데 요즘에는 거의 마트에 가보면 흙 있는 채소가 없어요. 깨끗하게 나와요. 그럼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네. 또 바쁘시니까 물에 대충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제대로 세척을 하지 않고 드시게 됩니다. 어떤 때는요 뚜껑 따자마자 하나 먹어가면서 씻을 때가 있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채소는요 생으로 먹는 경우가 많아요. 무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샐러드로 먹는 경우도 있어서 세균이 살아남아서 우리 입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또 높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앞서 날 것을 주의하자라는 취지와도 연결이 되네요. 그러네요.
채소도 채소는 날 생으로 주의해야겠네. 그래서요. 네. 채소를 드실 때는요. 대충 물에 이렇게 한번 흔들어서 드시면 안 되고요. 네. 흐르는 물에 최소한 3번 정도는 씻어서 조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네. 혹시 이제 식초 있으시잖아요. 식초 있어요. 희석한 물에 담그시거나 요즘에는 또 과일, 채소 전용 세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사용해서 씻으시면 훨씬 더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아유 의사 선생님이 채소 씻는 법까지 가르쳐 주실 줄은 몰랐네요. 정말 제가 주부 친절하십니다. 부단입니다. 아, 의뢰인.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소를요. 이게 또 식중독이랑 무관하다고 생각해서 냉장고 바깥에 두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혹시 냉장고 바깥에 파가 있는데 이 파에 딱 한 마리의 병원성 대장균 균이 있다고 한다면요. 요즘과 같은 날씨에는 딱 2시간을 두면 그게 100만 마리가 됩니다. 바깥에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균이 대장균 번식해서 파네요. 식중독의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이고. 자, 1등 원인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2등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등 원인은 그 유명한 살모넬라 균입니다. 들어봤어요. 네, 살모넬라 균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예쁘게 생긴 달걀입니다. 아니 예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 왜 냉면집에서 그 냉면 드시고 나서 단체로 이렇게 식중독에 걸렸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원인이 그 올라갔던 그 달걀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익힌 걸 텐데 그러게. 그래요? 근데 왜 식중독이 그랬을까요? 이렇게 단체로 발생하게 되면요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냉면 위에 올리는 달걀 지단에서 살모넬라균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익혔는데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살모넬라균은요 닭의 내장에서 굉장히 잘 삽니다. 거기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닭은 특이하게도 생식기와 소화기가 연결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살모넬라균을 가진 달걀이 낳은 닭이죠. 달걀은 못 낳습니다. 예, 닭이 낳은 달걀에는 살모넬라균이 껍질에 붙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리를 할 때 이걸 깨잖아요. 그렇죠. 깨면은 그때 바로 안쪽에 있는 노른자와 흰자도 오염이 되고 옆에 있는 식재료와 아니면은 조리 기구에도 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깨지 않아도요. 달걀을 만지면은 내 손에 오염이 되잖아요. 씻지 않고 다른 음식물과 다른 식기류를 만지면 2차 오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요. 계란은 정말 좋은 단백질 식품이고 모양도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요. 네. 오죽하면 알같이 예쁘게 생겼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계란을 취급하실 때는 이 계란 겉에 부분에 왜 닭의 분변이 묻어있다 생각하시고 조심스럽게 만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 무조건 만지면 씻어야 되겠네요. 네, 만지면 무조건 만지면 씻으셔야 씻는다. 됩니다. 그리고 생달걀은 가능한 드시지 않는 것이 더 익혀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달걀도 조리하기 전에 흐르는 물에 다 씻어야 되겠네요. 그렇게까지 하시지는 않으셔도 네. 되고요. 조리하면 손을 씻으시면 손을 됩니다. 씻는 게 제일 손을 씻어요. 이 외에도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굉장히 많습니다. 비브리오균도 있고요. 여름에도 노로바이러스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식중독을 예방하는 수칙은 모든 식중독균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손 열심히 씻는 거. 손 씻기. 특히 음식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화장실 다녀온 후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충분히 익히는 겁니다. 충분히. 자, 육류는 75도 이상에서 10분. 그다음에 어패류는 더 높은 온도인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식재료를 냉동실에서 꺼내는데 빨리 녹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여름 따뜻하니까 그냥 싱크대 위에 틱 올려놓고 빨리 녹겠다 하시는데요. 이런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안이 다 녹기 전에 바깥은 벌써 녹아가지고 세균이 막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날 미리 냉장실로 옮겨서 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 못할 때 있죠. 갑자기 먹고 싶을 때 그러면 있죠. 전자레인지에 해동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차라리. 쉽게 녹일 수 있습니다. 네. 상온에서 녹이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특히 이 여름철에 위험하다는 거죠. 좀 항상 너무너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큰 거를 덩치채로 냉동실에 넣었다가 녹여서 조금 쓰고 다시 냉동실에 넣었다가 예. 녹여서 조금 쓰고 이렇게 하면 이 바깥에 나와 있는 녹이는 기간마다 균들이 굉장히 많이 증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을 어떻게 보면 냉동실에 다시 집어넣는 거다 마찬가지가 되네요. 그것도 부풀려서 집어넣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냉동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먹을 거로 소분을 해서 넣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물 끓여서 드셔야 되는데 집에서 정수기 쓰시는 분은 끓여서 드시지 않죠? 네. 그때는 정수기를 열심히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듣는 얘기지만 칼과 도마는 최소한 채소용, 고기용, 생선용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모든 식재료는 특히 유기농은 안 씻고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모든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3번 정도는 씻어서 쓰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쓰시는 조리기구도 좀 주기적으로 소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요. 음식물은요. 다 냉장고 안에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음식물. 네. 음식물이 상하지 않고 냉장고 바깥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봄, 가을, 겨울에는 2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시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네. 통조림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여름에는 이 시간이 짧아져서 1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바깥에 두시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냉장고 안에 보관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의할 게 있습니다. 네. 국 한 솥 끓이시고 난 다음에 식히지 않고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온도가 올라가서 냉장고 안에서 상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면 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역시 또 올라가서 네. 냉장고 안에서도 상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중요한데 냉장고 안의 온도를 냉장실은 5도, 냉동실은 18도로 잘 유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에너지 절약도 위해서지만은 정말 식중독 안 걸리려면 자주 열면 안 되겠네요. 네. 심심할 땐 냉장고 문 열어보는 게 꽤 재밌는지 정말. 뭐 먹을까, 뭐 있지 조심하세요. 여름엔 좀 조심하세요. 그래야 네. 되네요. 네. 네, 그럼 식중독 걸립니다. 자, 여름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2번째 질환은 바로 온열 질환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외부에서 활동할 때 자주 생기게 됩니다. 경하면 약간 뭐 두통이 있거나 어지럽지만 심한 경우에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거나 아니면 사망할 수도 있는 질환이 바로 온열 질환입니다. 사람의 체온은요 36.5도로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베리아에 가 있건 아니면은 적도에 가 있건 그렇습니다. 이 일을 바로 하는 것이 자율신경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더운 환경에 장시간 있거나 너무 고온에 노출되어 있으면 이 자율신경계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럼 어느 순간에 자율신경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더 이상은 나는 조절할 수 없어 할 때 생기는 질환이 바로 온열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 8월 초순입니다. 지금이 네. 진짜 제일 중요한 시기네요. 사실 주의해야 지금이 될 또 시기. 굉장히 더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작년 자료를 보면요. 작년 한 해 온열 질환으로 무려 3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중에 44%인 14건이 바로 8월 초순에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온열 질환, 그러시겠대요. 네, 온열 질환의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제일 많이 흔하게 보는 거는 일사병이라고 얘기하는 열피로입니다. 이거는 땀을 많이 흘렸는데 수분이랑 염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데 이름에서 증상이 다 나와 있어요. 열피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하고 무력해집니다. 심하면 구역이나 구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열경련과 열실신이 있습니다. 경련은 이렇게 땀을 통해서 무기질이 나가니까 네. 뭐 마그네슘도 부족하고 나트륨도 부족하고 해서 근육이 불안해서 막 달달달달 떨리는 그런 증상입니다. 우리 눈밑 떨리듯이 근육이 근육이 떨립니다. 근육이 떨려요? 오. 그리고 열실신은 말 그대로 너무 더워서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는 질환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사병, 이거 굉장히 무섭죠?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신 질환인데요. 가장 심각한 상태로 자율신경의 한계가 넘어져서 망가지고 이때 체온 조절 중추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요. 근데 우리 몸은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한 후라이 할 때 결한이 굳듯이 우리 몸의 장기도 굳어져서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노년층에서 열사병이 생기면 굉장히 사망의 위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 논밭에서 일하시는 우리 고향마을 어르신들 맞아요. 유의하셔야 되고 진짜 뜨거울 때는 나가지 마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미리미리 좀 예방 대처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가지 단계 모두 공통적으로 더워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일단 옮기세요.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열피로 정도에는 뭐 스스로 체온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셔도 금세 괜찮아지십니다. 근데 열 경련이 있다면 그 경련이 생긴 근육을 조금 마사지를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1시간 이상 동안 이렇게 계속 경련이 생긴다면 빨리 응급실로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열 실시는요.
의식이 없어지는 건데 그 이유가 바로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부로 다 혈액이 가기 때문에 머리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네네. 쓰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다리를 올려주시면 다시 혈액이 머리로 가잖아요.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폐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는 상태는 강제로 물을 마시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일단 안 됩니다. 응급실에 옮기기 전에 다리를 높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깨어나시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런데 만약에 열사병 의심된다. 그럼 무조건 일단은 119에 연락을 하고 네.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해주고 체온을 빨리 떨어질 수 있도록 부채나 선풍기를 사용해서 119가 올 때까지 시켜주시는 걸 하셔야 합니다. 아니 올여름 진짜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나가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나가셔가지고 이런 증상 때문에 이제 쓰러지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은 자녀분들이 좀 알고 있다가 빨리 이 응급처치법을 좀 이게 맞아. 실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좋네요. 네, 이제 네. 주변에서 빨리빨리 도와주시는 게 사실 환자를 빨리 낫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전에 그러면 여름을 건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는 기초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제 젊었을 때는 얼음 막 깨서 먹어도 별 문제 없죠.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좀 어려워집니다. 기초 체력이 좋다면 사실 온도 변화에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열성 질환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네. 기초 체력이 떨어져 있으면 식중독균이 몇 마리만 들어와도 나한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면 그럼 이제부터 영양제 사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네. 삼시세끼 제대로 균형감 있게 드시고요. 그다음에 하셔야 될 거 평상시 운동으로 체력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뒤에 운동을 잘 배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뭐니 해도 시원하게 지내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에어컨 틀 때 틀 소리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전기요금이 걱정이 돼서 자꾸 끄게 되는데요. 네. 그 전기요금 걱정하다가 너무 선풍기 에어컨 사용 안 하면 병원비가 더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헐렁하고 시원하게 옷 입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공공장소는 또 너무 춥잖아요. 그럴 때는 가볍고 얇은 긴팔 외투 하나 준비해서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수분이 부족하면은 혈액이 잘 돌면서 체온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여름에는 다른 계절보다 한두 잔 정도 물을 더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5 내지 6잔 이상 드시는데 요때 달달한 음료수나 카페인 있는 커피나 아니면 알코올 있는 시원한 맥주 안 되겠죠? 요때는 그냥 맹물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집에 혹시 보리차가 있으시면은 보리차나 옥수수차도 좋습니다.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걸 하루에 1~2잔씩 드시는 건 아주 안 좋을 네. 수 있겠네요. 아주 젊으신 분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셔도 별 문제 없는데요. 조금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시는 분은 어른이들은 차가운 음료수가 들어가면 내장 온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걸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추운 느낌, 이렇게 소름이 끼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또 냉면도 많이 드시고 찬 음료, 아이스크림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네. 요게 내 자율신경계의 스트레스로 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은 조금 줄여서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막 지치니까 달달한 거를 자꾸 먹게 네.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요게 또 당도 올리고 인슐린도 올려서 혈당 올렸다가 금세 떨어뜨려서 힘을 더 쪽 뺍니다. 오히려. 그래서 뭐 팥빙수나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드시면 네. 살은 쪄서 배는 자꾸 나오는데 영양은 결핍돼서 악순환이네요. 네, 힘은 더 빠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맘 놓고 먹을 수 네, 있는 제가 게 이제 하나도 없네요.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 계절이든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건강 상태를 내가 알아서 나를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일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일로 무리하면 안 되는 거. 그렇죠. 근데 제가 보면요, 요즘에 운동도 되게 무리해서 병나시는 분이 있고요. 노는 것도 너무 무리하게 놀아갖고 병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계절 모두 나를 알고 나를 너무 무리하지 않게 사용하는 게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뭐든 과하면 안 되겠네요. 먹는 것도 무리하지 말아라. 네, 한번 물에서 한번 놀아봤으면 좋겠는데 안 되네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너무 더워서 기운 빠질 때 삼계탕으로 몸 챙기라고들 하잖아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여름 보양식은 무엇인가요? 궁금하다. 하셨어요. 네. 네. 궁금하죠? 네. 네. 질문 주신 시청자분께서 평상시에 단백질 잘 안 드신다면 삼계탕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단백질 섭취, 기름 섭취 충분한 분들은 삼계탕이나 추어탕, 사철탕 이런 게 절대로 보양식이 아니에요. 그래요. 보양식은
내가 평상시에 부족한 영양소를 음식으로 채워주는 게 가장 보양식입니다. 그래서 채소 잘 안 드시는 분은 채소 드셔야 되고요. 네. 기름기 잘 안 드시는 분은 기름진 음식 드셔야 됩니다. 과일 통 안 먹는 분들은 과일이 당연히 보양식이 과일 드셔야 됩니다. 오, 그래서 그렇군요. 나한테 과일 맞는 먹어야겠다. 보양식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보양식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긴 옛날에는 삼계탕 먹을 기회가 흔하지 않았으니까 삼계탕이 보양식이 될 수 있었지만 요즘은 뭐 하루 건너 예, 뭐 먹으니까요. 단백질 보충 많이 하니까요. 고기 네, 보충. 그렇습니다. 내 몸의 결핍을 채워라. 네. 알겠습니다. 보양식의 명언이었습니다. 오늘 수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